비아그라 이런 거는 자주 하면 고자가 된다든지. 이런 때 주기세포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정맥을 맞으면 일단 어딘가는 좋아하죠. 무조건 맞아. 좋아하죠. 근데 흔히 남성 성기능 저하 이런 거 고민되는 환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치료하는 방법 중에 지금 있는 약물 치료로는 TRT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발기부전이나 특정 부위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비아그라 아니면 다른 뭐 약물적인 치료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흔히 매스컴으로 접하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고자가 된다든지 호르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적인 치료는 심혈관계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부작용들이 없는 치료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 모든 치료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 사람들이 난 부작용에 대해서 발음을 잘해야 돼. 이 부작용이라는 게. 부작용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안 좋고 네거티브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수적인 작용, 주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거지. 원하지 않는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사실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비아그라를 먹었는데 주작용으로 성기가 발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사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약이나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반면에, 재생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거지. 세포가 죽어가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옛날로 돌리는 이런 치료는 우리가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관들에서 남녀 공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 제 주변에 보면요, 호르몬적인 치료 이런 거는 부작용 때문에 좀 꺼려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비아그라 이런 거는 나이 들어서 먹는다 이런 인식이 많아가지고 제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봐요. 이런 거 말고는 없나? 하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를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하긴도 하는데, 모든 전 연령층에서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네 친구들도 물어봐?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때는 멀쩡해야지. 누가 먹는다 이러면 사실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살짝 물어보는구나. 네, 그래서 조용하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게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나는 더 이런 욕망이 있어서 과도하게 하다가, 젊을 때 사실 그런 약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줄기세포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분들 내가 많이 봤거든. 특히 해면체에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혈관에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약으로도 잘 회복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런 때 줄기세포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약으로 잘 되면 사실 그게 제일 저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사실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되니까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TRT나 이런 거 운동하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맞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치료보다도 줄기세포가 가지는 장점이나 이런 게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보니 그런데, 왜 논문 같은 데도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줄기세포를 맞았더니 올라간다 맞아요. 라는 논문도 꽤 많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맞음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테스토스테론을 맞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맞음으로써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면, 테스토스테론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맞게 되면 몸에서 점점 만들지를 않아.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 만들고 맞아요. 있는데, 그나마 이만큼 만들던 것도 테스토스테론을 주사를 계속 맞으면 이게 점점 안 만들어져요. 이게 네거티브 악순환으로 피드백이 가는 거죠. 되니까. 그거 없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자주 하면 고자가 된다. 고자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하니까 아픈 거지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런 거보다는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하면 훨씬 좀 부작용 적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부작용을 논한다라기보다 현재 문제점을 재생의학적으로 뒤바뀌게 하는 거지.
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병원에 있다고 하면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그거 맞으면 평생 가? 몇 번 맞아야 돼? 물어보거든요. 특히나 남자 환자분들 아니면 성기능 저하 때문에 오신 분들은 얼마마다 한 번씩 맞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포가 요만큼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넣는 양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요만큼을 넣었다 쳐. 이만큼 부족한데 이만큼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만큼 찰 때까지 계속해서 넣어줘야지만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요. 노화가 계속 진행되잖아. 그래서 계속 줄어들어. 그렇게 줄어들면 다시 치료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 예를 들어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걸 많이 하고 계시면 세포들이 빨리 죽을 거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노화의 속도가 더디잖아.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특히나 약물보다 이 줄기세포는 좀 더 큰 것 같아. 식생활 습관과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좋게 하는 것들 계속 하고 있으면서 줄기세포를 맞았다고 해서 한 번 맞으면 뿅 하고 나서서 다시는 안 맞아도 되고 뭐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내가 고쳐지는 수준까지의 양을 맞아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용량 뭐 5mg, 100mg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그죠. 거를 하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는 그걸 딱 예측하는 방법도 없거니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뭐 1억 셀을 넣어야 되는지 한 3천만 셀을 넣으면 되는지 뭐 이런 거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넣는 거 빼고 어느 정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없고, 부작용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남의 세포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 세포를 맞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잉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성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만 주사를 맞나?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원장님이랑 같이 리딩했던 논문, 테스토스테론 농도 올라가는 논문 그렇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혈관 주사로 맞았던데 혈관 주사로 맞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논문에 보면은 IV로 맞는 것만 했지. 그죠. 근데 IV를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IV를 맞으면 여기에 딱 넣으면은 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성기능에 관련된 것만 좋아지게 한다. 이런 미라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호밍 이펙트라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필요한 곳곳마다 세포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곳이 저기네 하고 거기에 가. 그 중에 일부가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겠지. 그런데 나는 성기능 좋아지는 게 딱 필요해요. 나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 라고 한다면 사실 IV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해면체에다가 음경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릎 아픈 사람들 무릎에 놓고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기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하면 제일 좋지.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검사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간접적으로도요? 없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뭐가 부족하면은 그렇다라는 걸 아직은 밝혀내지 못했어. 그러면 맞아봐야 아는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이 부족한지 이만큼이 정맥으로 맞으면 일단 어딘가는 좋아져. 이게 쓰레기로 몸에서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 어딘가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못 느끼더라도 무조건 좋아져. 그러면 줄기세포가 뭐 혈관 주사로 맞던지 아니면 성기에 맞던지 성기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거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세포가 들어간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한 2, 3일 정도 뭐 열이 난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 맞은 자리가 뭐 주사 맞았으니까 좀 아프지. 그냥 얼마나 아픈지는 내가 안 당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아파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멍이 좀 든다던가 뭐 이런 정도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게 피, 골수, 지방, 이게 가장 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거지만 제대어에서 하는 방법 뭐 이렇게 4가지를 들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세포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지방이거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피에서 줄기세포가 1 나오면 골수에서는 한 100 정도 나오고 지방에서는 한 100만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흡입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나타날 수 있지. 채취할 때 부작용이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줄기세포 합니다 라고 하는 병원에서 하는 거 하고, 지방 흡입을 잘하는 곳에서 하는 거 하고, 나는 줄기세포를 맞으려고 지방 흡입을 했는데 지방 흡입에 의한 뭐 움푹패임이라던가 아니면 울퉁불퉁하다던가 살이 늘어져 버린다던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부작용들, 이걸 고려를 한다면 지방 흡입을 잘하는 병원에 가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면 성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IV 말고 성기 같은데 맞았을 때 그때는 따로 주의해야 될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대부분 그냥 주사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줄기세포 맞은 자리에 염증이 없어지지 염증이 잘 생기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멍은 들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좀 아프다. 그러면 오늘 원장님이 해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기존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은 좀 떨어지고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줄기세포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영원하진 않다. 사람은 늙어가니까.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